안녕하세요, 장비팀입니다. 오늘은 사업가에게 오는 가장 큰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아마 지금 코로나를 겪고 계시는 많은 사업가분들 정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응원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2014년도에 제가 창업을 한 지 이제 한 4년쯤 되는 그 해였습니다. 저에게도 정말 너무나 힘든 시기가 한번 왔었거든요. 아마 사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서 나에게 위기가 한 번도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업자분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오래 하셨던 분들은 나에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런 위기 어떻게 극복하나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. 2014년도에 저에게 왔던 그 위기가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한 1년 정도 사업에 어떤 진척이 없어가지고 회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랑 인건비가 너무나 부담이 되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. 거의 1년 가까이 정체기가 있었고요. 그 당시에 저희 사무실이 한 80평 정도 됐었는데 매월 쌓이는 적자 규모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. 하루는 매일매일 걱정은 했지만 집에 가서 누워서 어떤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우연히 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. 사업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나에게 위기가 온 것을 모르는 것이다.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지. 사업가가 자기한테 위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게 정말 큰 위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, 한편으로는 제가 그 글을 읽고 어느 정도 안심을 했어요. 왜냐면 위기가 왔는데도 위기가 온 건지를 모른다 그러면 위기라고 하는데, 최소한 나는 나에게 위기가 온 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, 나는 일단 위기가 온 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그 다음 줄에 제 머리를 탕 때리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. 그게 뭐였냐면은 사업가에게 가장 큰 위기는 위기가 온 곳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, 그 다음 줄에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가 온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. 제가 두 번째 줄을 읽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왜냐, 바로 저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저는 위기가 온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. 뭘 해야 될지도 잘 몰랐었고요. 그런데 위기가 온 걸 몰랐을 때 우연이라도 알게 된다면 뭐라도 하면 되는데, 위기가 온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대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, 내일은 내가 출근을 해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,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.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해서 미뤄왔던 일들 한 가지씩 준비를 했습니다. 우선 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되는 시점이었어요. 성장을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.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없어진 부서를 통합을 시켰어요. 그러니까 이 사업 부서, 저 사업 부서,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으면 빨리 뭉쳐가지고 시너지를 만들어야 되고 또 비용도 줄여야 되는데, 그냥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하는 부서들을 그냥 그대로 둬버린 거죠. 그 부서를 붙여서 뭉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부서로 만들었습니다. 두 번째로 사업장을 축소했어요.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사무실이 80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그런데 사업이 축소가 되고 인원도 감수를 했는데 빈자리가 많으면서도 이사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. 왜냐면 회사가 한번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도 바꿔야 되고 이 사무실도 빼야 되고 새로운 사무실 알아봐야 되고 이사 비용 들고 이러잖아요. 그 당시에 저희 사무실 주소가 6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 사무실을 축소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찮아서 미루다가 바로 사무실을 내놓고 또 이사갈 사무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. 사무실을 40평으로 줄였고요. 줄여가지고 이사가는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사실 한 달 만에 해결이 되죠. 월세를 600만 원 내다가 280만 원 정도의 월세로 감소가 되니까 이사비는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. 세 번째로,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비용을 더 투자를 하고 수익이 나오지 않는 사업은 펜딩을 시키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. 펜딩을 시키는 사업 구조 조정을 한 거죠. 그래서 이 사업은 내가 많이 기대를 했지만 당장의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들은 펜딩, 그리고 이거는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당장 현금을 돌릴 수 있는 사업은 더 확장을 시키고 투자를 하는 것, 이렇게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한 거죠. 이렇게 세 가지를 실행을 하고 1년 만에 위기를 다 벗어나고 모든 부채를 다 갚고, 지금은 그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하나 더 인수를 해서 다시 확장해서 이사를 했습니다. 제가 이제 이사한 지는 이제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요.
사무실 이번에 이사를 할 때는 제가 이사를 왔다가 이사를 한 지가 이제 한 4년 정도 만에 새로운 이사를 하게 됐는데, 사업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사무실도 더 넓히고, 무엇보다도 여기는 제가 임대가 아니라 매매를 해서, 이 사업장을 매매를 해서 샀습니다. 워낙 지금 금리가 좋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이 사업장을 매입을 했죠. 지금은 뭐 이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. 제가 계약을 한 거는 한 5개월 정도 전이었거든요. 5개월 정도 전에 계약금을 넣고 이 사업장을 매입을 했는데, 이사한 지는 한 달 정도 됐지만 그동안 한 5개월이 지난 동안 거의 1억이 올랐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는 좀 성공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, 그 전 사무실들은 제가 임차인으로 그 사무실에 들어가 있었고, 그러다 보니까 매월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내고 이렇게 운영을 했다 그러면, 내가 운영하는 사무실인데도 이제 내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바닥도 공사를 한번 하려는 게 다 허락을 받았어야 됐는데, 지금은 이제 제 취향대로, 여기는 사무를 보는 사무 공간이지만 저는 뭔가 좀 예쁘게 카페처럼 꾸미고 싶어서 제가 원하는 취향대로 사무실을 만들었어요. 저에게는 굉장히 뿌듯한 일인데요. 자, 오늘 이야기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, 사업가에게 위기가 왔을 때 저를 살렸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, 이 이야기였고요. 사업가에게 가장 큰 위기는 나에게 위기가 왔는데도 위기가 온 것을 모르는 것.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가 온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. 이상 장백TV였습니다.